1623년 개추국사와 폐모살제의 이유를 들어 서인들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을 옹립하며 조선 역사상 가장 실패했던 반정이라 불리게 되는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임진왜란 도중에 태어난 인조는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의 장남으로 인조실록에 의하면 그가 태어나면서 붉은 광채가 빛나고 이상한 향내가 진동했으며 외모가 비범하고 오른쪽 허벅지에 사마귀 같은 검은 점들이 무수히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선조는 반개 승통이라는 데에 큰 콤플렉스가 있었지만 서자의 아들이었던 어린 손자 인조를 예뻐하며 가까이 두고 많이 총애하였고, 이후 인조는 장성하여 1살 연상인 한씨와 결혼하며 18살이 되던 해에 소현세자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가 사망하자 아버지 정원군을 따라 그의 일가족은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광해군이 개추국사를 통해 인조의 동생인 능창군을 죽이면서 아버지 정원군마저도 화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때 인조는 빈소에서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동생과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623년 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조반정이 성공하며 인조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즉위 후 인조는 개추국사와 폐모살제의 부당함을 통해 자신의 반정 정당성을 찾으려 했는데, 이후에도 후금과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문제 삼으며 반정은 광해군의 부도덕함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광해군을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면서 집권여당이었던 대북파 일당과 광해군 정권의 실세였던 이이첨, 정인홍 등 수십 명을 처형하며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고, 대북파에 의해 쫓겨났던 서인과 남인들을 중용하면서 대북계 인사들을 모조리 숙청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러한 인조의 행위는 후대에 이르러 연산군보다 더한 놈이라며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통 즉위 후에 원로들부터 고위 관료들까지 처형했던 기록은 조선 역사상 인조가 유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당시 인조반정이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괄은 이등공신에 책봉되면서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임명이 되어 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푸대접을 받던 상황이었는데, 이에 공신 책봉과 관련하여 불만이 많았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한양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괄의 군세에 크게 놀란 인조가 한양을 버리고 공주까지 도망을 갔으며, 이괄의 반란군과 조선의 정규군 사이의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그의 부하들이 항복하면서 이괄을 죽이게 되고, 그렇게 반란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괄과 함께 반란군에 가담했던 한명년의 두 아들인 한윤과 한택은 자신들도 반란의 혐의가 씌워져 처형당할까 두려워 후금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이들이 바로 이후 일어나게 될 정묘호란의 불씨가 됩니다. 아무튼 인조는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정치 세력들은 왕권 강화라는 명목하에 모조리 숙청하며 왕권을 다져나갔으나 오히려 그를 옹립했던 서인들의 위세만 더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인들도 인조를 볼 때마다 우리 서인들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거야 라며 시시콜콜 자랑하고 다니게 바빴는데, 인조는 이러한 서인들의 행태를 크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서인 공신 세력들을 제어할 힘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비공신 서인 세력들 일부와 남인들을 끌어들여 서인 공신 세력들을 견제하게 됩니다. 한편 명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승계를 크게 굳혀가던 청나라는 영원성 전투에서 패배하며 누르하치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대권을 이어받아 후금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대신해 재차 침공한 영원성에서 또다시 패배하며 전력을 뒤로 무르게 되었는데, 오랜 전쟁과 명나라와의 단교로 인해 물자가 부족해지고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때마침 후금으로 도망쳤던 한용과 한택 형제는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부당하게 즉위했으며 이괄의 난으로 북방 경비가 허술한 상황이니 조선으로 진격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마침 홍타이지도 인조가 친명배금이라면서 자신들을 멸시하는 것이 내심 못마땅한 상황이었는데, 광해군의 복수를 위한다는 빌미로 1627년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니 이게 바로 정묘호란이 됩니다. 1월 16일 의주, 1월 24일 평양이 함락되자 1월 25일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되고, 소현세자도 마찬가지로 더 남하하여 전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왕을 잡지 못하게 된 후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냥 대치하는 상황만 길어지게 되었는데, 때마침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 평안북도 등지에서 대활약하게 되니 퇴로가 끊길까 우려하던 상황에 명나라의 지원도 걱정이 되던 후금은 조선에게 강화를 제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친이 맺어지게 되면서 후금은 군신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인조는 이를 거절, 대신 조공을 늘리는 방향으로 절충하며 형제의 의로서 양국의 평화를 맺는 화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쟁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1636년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면서 3대 태종으로 올라선 홍타이지는 자신의 황제 칭호에 대해 조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봤으나 조선은 사심 접견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나마 조선은 청의 요구에 못 이겨 사신을 보내 즉위식에 참석했으면서도 홍타이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에 크게 분노한 홍타이지는 명과 싸우기에 앞서 조선을 먼저 굴복시키려 하면서 12만 명으로 편성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조도 이에 맞대응하며 청나라에게 선전포고하게 되니 이게 바로 병자 호란의 시작이 됩니다. 이미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했던 것을 지켜보았던 청은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성들을 전부 무시하고 단숨에 한양까지 쳐들어가게 되는데, 때문에 단 열흘 만에 지금의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서 강화도로 피신할 길이 막혀버린 인조는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방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한 달 남짓 정도만 버틸 수 있는 식량밖에 없었고, 청나라 군사들은 남한산성이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에 진을 치고 산성을 포격하며 인조를 압박하자 그 안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조정 대신들은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갑론을박 싸우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인근의 구원병들이 올라오는 족족 청나라 8기군에게 깨지면서 겁에 질려 함부로 진격하지 못했으며, 나머지는 구원병을 보내지 않으면 전쟁 후에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군대를 보내는 척만 하고 전쟁에 나서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9일을 버티던 인조가 더 이상의 항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던 찰나 강화도로 피신했던 왕자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결국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조는 치욕을 무릅쓰고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삼존동 인근에 세워진 수양단까지 걸어나가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서 병자호란도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하고도 치욕적인 삼배 구고두례가 시작됩니다. 더불어 이 모습을 본 조선의 모든 백성들과 문무백관들은 인조가 오랑캐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명나라를 군주의 나라로 받들며 만주 변방에 있던 여진, 거란 등은 오랑캐라며 무시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오랑캐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신하의 예로서 절을 올리는 왕의 모습을 보자니 조선의 모든 이들은 비참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청나라는 군대를 물리며 퇴각하기 시작했고, 다시는 자신들에게 까불지 못하게 하겠다며 그 대가로 쇠연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잡아가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